자, 예제 1번부터 보시면 제2항이 10이고 제5항이 324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항을 구하자라는 건 일반항의 형태가 첫째 항이랑 그 다음에 공비를 n-1번 곱하자라는 형태가 될 테니까 당연히 우린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지?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두 번째 항이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324, 자, 3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비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은 공비를 몇 번 곱해서 가야 돼? 맞습니다. 세 번 곱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랑 324를 나누기만 하면 된대. 됩니까? 자, 한번 나눠 보시면 27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R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3이라고 알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A2라는 건 첫째 항에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한 번 곱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A도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다? 4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놈은 AN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n-1번 곱해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등비수열 AN에서 다음이 주어질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다음도 보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A2가 나왔다고 해서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구나. A4가 나왔으니까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세 번 곱한 거구나 를 이용해서 푼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그게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관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A2가 A5랑 몇 개 차이 나는데 3개 차이 나. 자, 마찬가지로 A4라는 놈도 A7이랑 몇 개 차이가 나? 3개 차이가 나. 그러면 이 전체 값에서 그 이 값이 되기 위해서는 공비를 3번 곱하면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알겠죠? 그 말은 자, 우리가 810이라고 하는 놈에게 공비를 3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R이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어요?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지 얘들아. A2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A10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첫째 항이든 뭐든 항 하나를 알아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것도 봐봐. A10이라는 것도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했다? 9번 곱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 A10이라는 게 두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8번 곱했다라고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첫째 항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둘 중 아무거나 알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항 하나의 값만 알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 갖고 한번 해볼게요. A5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A7이라는 건 A5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다? 2번 곱한 거다. 공비가 3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그게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마저 계산을 하면 양변에 9를 곱할게요. 9를 곱하면 10A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게 270이 될 거라서 우리가 A5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7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놈은 A5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된다? 5번 곱하면 된다. 됐지? 땡땡땡 갑시다. A10은 A5가 27입니다. 3의 세제곱입니다. 자, 공비는 얼마였어요? 3분의 1이야. 3분의 1의 5제곱이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9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오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 결국 수열도 얘들아 관계를 해석하는 게 제일 포인트거든. 물론 이제 뭐 선생님들이 말하면 뭐 일반항을 구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가 규칙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가 관계를 보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가 뭐 이런 말들이 조금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더 없네요. 이제 이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이랑 A9가 4일 때 다음의 값들을 구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 항들의 곱의 형태가 나오면 등비의 중앙을 좀 생각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볼게요. A1 곱하기 A9는 결국은 A5의 뭐랑 같은 거야? 제곱이랑 같은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이게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A2랑 A6의 곱은 여기 있죠. A2랑 A6의 곱은 뭐랑 같다? A4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등비 중앙이라는 게 꼭 이웃한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또 뭐랑도 같았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2랑 A6의 곱은 A4의 제곱인데 A3이랑 A5의 곱도 A4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다시 마저 해보면 A1이랑 A9의 곱은 A5의 제곱인 건 맞지만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어. A2랑 A8의 곱으로도, 그 다음에 A3이랑 A7의 곱으로도, 그 다음에 A4랑 A6의 곱으로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예제 2의 1번을 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막 시가생각 사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얼마다? 맞습니다. 4고요. 이것도 얼마다? 4다.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곱하기 A5가 9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겠지. A1 곱하기 A5가 9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다? A3의 제곱이 9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3 바로 써도 되겠네? 3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A4의 제곱이 얼마다? 36이다. 그럼 A4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A1이랑 A2의 곱, 그 다음 A3이랑 A4의 곱. 물론 이제 여기까지 다 왔기 때문에 굳이 뭐 생각을 더 안 하고, 얘들아, A3, A4의 곱은 얼마다? 18이다. 그 다음 A1이랑 A2의 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이 관계가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얼마라는 거 알았고요. 2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A2는 얼마가 될 거고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1은 얼마가 될 것이다? 4분의 3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푸셔도 됩니다. 됐는데,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A1, A2, A3, A4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갈 때 공비가 몇 개 차이나? 2개 차이나. 얘가 이쪽으로 갈 때 공비가 몇 개 차이나? 2개 차이나. 그럼 전체적으로 공비가 몇 개 차이 나야 돼? 4개가 차이 나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A3과 A4가 18이란 거 알았으면 얘 자체를 그냥 죄송해요. 공비가 4개가 차이 난다는 거니까 2의 4제곱분의 18 이렇게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도 결과는 어떻냐면요. 이거 바로 곱해 볼게요. 8분의 9예요. z 또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8분의 9가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됐나요? 그럼 이제 답만 낼게요. 답을 내보시면 어쨌든 여기 앞쪽에 있는 건 8분의 9고 뒤에 있는 건 18이니까 8을 분배합니다. 8을 분배했다라고 치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 9 더하기 144 이렇게 나오겠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153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제 3번 볼게요. 두 수 2랑 162 사이의 세 양수 x, y, z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x, y, z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 사이 몇 개를 넣었어요? 3개를 넣었어요. 이런 거는 등차에서도 했습니다. 3개를 넣었으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야? 5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이야. 됐지? 그래서 이 162라는 숫자는 2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공비를 4번 곱한 거야. 그러면 R은 얼마에 계산을 해보니까 3이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들아, X는 얼마가 되는 거다? 2로부터 공비를 3 곱했으니까 6 될 거고요. Y는 얼마가 되는 거다? 또 3 곱했으니까 18 될 거고요. Z는 얼마가 되는 거다? 여기다가 3을 곱했으니까 5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68이다. 아이고 미안.
답은 얼마다? 78이겠네요. 7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또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고요. 아까 우리 배웠던 거에 의하면 2 곱하기 162가 y의 제곱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푸셔도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셔서 쭉 풀어도 되지만 이건 뭐 이제 결국 선택이에요, 얘들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A5라는 거 봤을 때 A 곱하기 R의 4제곱을 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었어요. 틀렸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였던 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풀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각자가 선택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선택하는 건 선생님은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거를 풀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보시면 세수 8이랑 x랑 y가 등차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세수 xy 36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양수 x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가운데 거 2배 한 것은 뭐랑 같다?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자, 또 볼까요?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데 얘가 구할 수 있는 거는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양옆에 있는 거 뭐 한 거랑 같다?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치?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y 대신에 y는 2x-8이래.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2x-8의 제곱은 36x래. 자, 이거 우리가 2만 앞쪽으로 보내주면 x-4의 제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어차피 4 다음에 36x 될 거니까 4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뭐랑 같다? 9x랑 같다. 됐지? 그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6은 0이다. x는 얼마다? 1 또는 16이다. 됩니까? 자, 근데 만약에 x가 1이 되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y 값이 음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x는 얼마라고 보시면 된다? 16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x가 16이라면 y는 얼마가 되겠다? 2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x랑 y랑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fx가 다음과 같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지 다들 알고 있지? 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식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준 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다. 그 다음에 x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가 얼마 넣은 거다? 0을 넣은 거다. 이런 거 알고 있죠, 얘들아? 자, 그러면 나머지 해볼게요. f-1이 하나의 나머지였을 거고 그 다음에 f0이 나머지였을 거고 그 다음에 f2가 나머지였을 텐데 얘네가 순서대로 뭘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대. f-1은 값을 한번 넣어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보니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온대. 그 다음에 0은 넣어보면 k라고 나온대. 2는 넣어보시면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온대. 됩니까? 근데 얘가 뭘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대. 아, k제곱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어떻다? 같더라. 됐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전개해주면 물론 전개하지 않고도 풀 수 있지. 지만 귀찮으면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전개가 더 귀찮다고 하면 할 말 없고요. 따라서 k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f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f-2를 계산해 달라는 거고요. 됐나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나올 건데 k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5번입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답니다. 세수의 합이 14이고 곱이 64일 때 세수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자, 위에는 얘들아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위에는 3개를 줬어요. 3개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3개를 줬단 말이야. 맞지? 우리 뭐 구하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준 거야. 됩니까? 근데 예제 5번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3개 자체를 뭔지를 안 줬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등차 수열일 때는 주어져 있지 않은 3개를 설정하는 방식을 가운데 걸 A,
양옆에를 a-t, a 플러스 t 이런 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4개였을 때 5개였을 때 어떻게 설정하자라는 걸 배웠는데 등비수열은 설정하는 걸 굳이 안 배워도 상관이 없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대.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은 셋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a라고 잡고 그 다음 ar 그 다음에 ar 제곱이라고 잡아도 괜찮대. 그랬을 때 세수의 합 다시 얘기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얼마고 14고요. 그 다음 색을 다 곱한 겁니다. 그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r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게 얼마다? 64. 놓고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거야. 모르는 문자 2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지. 우선 간단한 거 얘부터 풀어볼까요? 자, 얘는 ar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64라는 건 4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r은 얼마다? 4다. 자, 그걸 여기다가 넣는 거지. 됐죠? 넣어보면 a 더하기 ar 얼마라고요? 4. 자, 여기 이 식은 결국 ar에다가 r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다? 4r. 이게 얼마다? 14.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2개를 연립하란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a라고 하는 걸로 정해볼게. a는 넘어가 보니까 마이너스 4r 플러스 11에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자. 그러면 r 곱하니까 마이너스 4r의 제곱 플러스 10r은 4랑 같다. 넘어가면서 약분까지 하시면요 2r 제곱 마이너스 5r 더하기 2는 0 되는 걸 찾아달라.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 하겠지.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r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2 또는 2 또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2냐 2분의 1이냐는 차이가 없는 게 봐봐요. 만약에 작은 숫자였다고 치면 a로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2씩 곱해주면 2a 되는 거고 4a 되는 거야. 근데 4a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2분의 1 곱하면 2a 되는 거고 a 되는 거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이 세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한 2를 선택했다고 치면 자 r이 2이기 때문에 땡땡땡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다.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세수는 자 20 곱해져 나갈 거니까 4, 그 다음에는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과 예제 5번은 조금 계산이 귀찮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1, 2, 3은 그냥 등비수열이란 것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좋은 예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들어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